안녕하세요. 디지털 템플릿을 제작하는 홍지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올인원 워라벨 다이어리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어요. 무료 샘플의 다운로드 방법과 상품 비교 가이드는 이전 영상에 안내되어 있으니 카드와 더보기란을 통해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와주세요. 오늘은 워라벨 다이어리를 제작하게 된 소소한 이야기와 워라벨 사용에 필요한 굿노트의 기본 사용 팁, 그리고 주요 페이지의 사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또 구독자 이벤트로 일기장으로 사용하기 좋은 캘린더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블로그 공지사항에 새롭게 추가되는 스티커와 레이아웃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우선 템플릿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의 워라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타인의 성장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엠프제입니다. 평소에도 오지랖 넘치는 열정맨인 저에게 사랑스러운 홍지들이 3년 터울로 찾아왔고, 안 그래도 헌신적인 성향이 극한으로 끌어올려진 채로 5년이 지날 쯤이었어요. 코로나로 외부와 단절된 채 두 아이를 24시간 케어하고 있자니 삶의 한계가 찾아왔고, 미루고 미뤄왔던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시작했던 취미생활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엄마 사람이 아닌 디지털 문구 작가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엔 둘째가 너무 어려서 나만의 공간도 나만의 시간도 없던 때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초인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했는데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이 되면 브랜드를 돌보는 이중생활은 지친 육아의 단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죄책감을 주기도 했어요. 이때부터 엄마인 나와 작가인 나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뚝뚝 끊기는 작업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작업 기록이 필요했고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잠도 먹는 것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터라 건강관리를 위한 기록과 매일을 돌아보기 위한 삶의 기록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일을 건강하게 오래 하고 싶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의 업무 페이지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시키고 싶은 나의 꿈을 관리합니다. 라이프 페이지는 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관리하는 공간이고요. 밸런스 페이지는 내 꿈과 삶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생각 정리를 돕는 기록들입니다. 워라벨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굿노트 6에서 워라벨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기본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파일명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파일 이름을 바꿔볼게요. 굿노트의 문서 페이지에도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굿노트는 축소판에서 봤을 때 1번에 놓인 페이지가 표지가 되는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꾹 눌러서 맨 앞으로 끌어와주면 표지가 변경됩니다. 축소판에서 불필요한 페이지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실수로 삭제했거나 페이지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휴지통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휴지통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필기 모드를 해제하여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의 위치는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 모드에서도 하이퍼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모드에서 손가락이나 펜슬을 꾹 눌러서 링크 열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드를 매번 바꾸지 않아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텍스트 모드뿐만 아니라 사진, 올가미, 도형 등 다양한 필기 모드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했던 파일 폴더를 옆으로 끌어와서 스티커를 사용해 볼게요. 저는 스티커가 많아서 이미지로 일일이 저장하기보다는 폴더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배경이 없는 이미지라서 끌어와서 붙여 넣어주면 돼요.
묶음 스티커 파일은 필요한 영역을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요. 낱개 파일은 하나씩 끌어와서 사이즈를 조절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넣고 있는 스티커는 새롭게 추가된 가계부 스티커인데요. 블로그 공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이즈를 맞춰둔 스티커는 그래픽 추가를 눌러보세요. 딱 맞게 줄여둔 사이즈를 그대로 꺼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워라벨의 메인 페이지인 주간 업무 페이지부터 살펴볼게요. 다운로드 후 바로 사용할 부분,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두리스트의 상단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오늘 하루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 목표, 명언, 다짐, 중요 일정 등을 기록해도 좋아요. 그리고 투두리스트의 하단에는 오늘의 업무 관련 메모나 피드백을 기록합니다. 투두리스트에는 해야 할 일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메모하는데요. 업무의 중요도나 처리 순서 또는 일과의 흐름 등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기록해 보세요. 완료 표시는 하이라이터나 펜으로 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오늘의 목표, 그리고 해야 할 일의 목록, 업무 피드백 순서로 기록합니다. 다음은 동일한 날의 주간 라이프 페이지입니다. 요일 옆에 칸은 오늘 하루를 한 줄로 요약하거나 오늘 하루의 일기 제목을 기록합니다. 이 타이틀에 대한 오늘의 일기는 하단의 넓은 공간에 기록하는데요. 저는 일과가 끝나고 타이틀과 일기를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무드 칸에는 일과를 시작하며 오늘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감정 상태 등을 기록해요. 중간에 식사 기록은 음식의 종류나 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한 운동은 안 하고 있어서 걸음수나 하루의 이동거리 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나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점검하면서 삶의 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간 라이프 페이지의 빈 곳에는 원하는 스티커를 넣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수면, 카페인, 독서, 외식 4가지 트래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간 업무 페이지의 빈 공간을 주간 계획과 투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을 바스커빌 볼드체로 설정해주면 통일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스티커에 있는 컬러 코드를 따로 저장해두면 유용한데요. 텍스트의 배경 색상에 컬러 코드 6자리를 입력하고 여백과 모서리를 조절해서 텍스트 상자를 꾸며보세요. 컬러를 조금씩 바꿔서 또 다른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도 테두리 색상을 넣어서 꾸며볼게요. 저는 주간의 계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 일정은 일자와 짧은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주간 루틴에는 내가 한 주간 도전하고 점검해야 할 습관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의 9월의 일정과 루틴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의 기록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기록이 완성되는데요. 한 주간의 목표와 방향인 주간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간 업무 페이지에 가져와서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요. 그리고 매 주간의 기록은 월간 밸런스 페이지에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주간 기록을 베이스로 각 구간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시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도 더 나은 사용 방법을 찾게 되면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생소할 이키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키가이는 일본어로 생명과 목적, 가치를 뜻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살아가는 이유,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을 뜻하는 일본의 관습과 철학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4가지 영역의 교집합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과 세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이키가이에서 처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교집합인데요. 이 부분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필요와 수익이 없다면 만족감은 있으나 쓸모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필요와 맞물렸을 때 그것은 사명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도 없다면 정신적인 기쁨과 충만함은 있으나 가난한 일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세상에도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삶은 편안할 수 있으나 공허함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세상에도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천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일이라면 결국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키가이는 이 모든 영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나만의 일과 방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 정리 도구입니다. 이키가이 뒷장의 워크북을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씩 기록해 보세요. 뭘 적어야 할지 막연하다면 곧 소개해드릴 워크북을 참고해 보세요. 저는 22년 초에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키가이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표를 워라벨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불확실한 진로로 불안했던 시기에 나에 대한 것을 하나씩 기록하다 보니 막연하게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이 일이 나와 잘 맞았던 이유도 발견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때 처음 하게 되었어요.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두니 앞으로의 전망도 언뜻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키가이를 기록하면서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사용한 페이지는 새롭게 추가된 거라 직접 다운로드 하셔야 하는데요. 블로그의 공지사항에 5개의 컬러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첫 장은 이렇게 질문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여백에 뭔가를 채우는 것이 막연한 분들은 질문을 참고해서 기록해 보세요. 파일에는 질문 페이지 1장과 5장의 워크북이 들어있어요. 파일들을 합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각각 굿노트에서 열어볼게요. 사용하고 있는 올인원 워라벨 다이어리와 이키가이 워크북을 나란히 열어서 필요한 페이지를 끌어와서 복제해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키가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워라벨 시리즈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템플릿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은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한 캘린더 노트입니다. 올인원 워라벨이 페이지도 많고 사용 방법도 복잡하다 보니 마음대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서브 템플릿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구성은 연간 달력과 월간 달력 그리고 3장의 노트가 반복되는데요. 갑자기 일기가 쓰고 싶어지는 날이나 뭔가 따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캘린더 노트에 필요한 만큼 페이지를 추가해서 기록해 보세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2024년의 파일을 먼저 굿노트에 열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2023년 파일을 불러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캘린더 노트가 완성됩니다. 이 파일을 2024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다이어리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다 보니 다꾸가 하고 싶거나 긴 일기를 쓰고 싶은 날에 캘린더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한 스티커는 위버딩에서 구매했고요. 다이어리에 사용한 다양한 폰트 정보는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2024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3년 다이어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워라벨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일의 일기를 모아두는 3년 일기장입니다. 월마다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오버뷰 페이지가 있고요. 월마다 3년의 먼슬리가 차례대로 들어있어요. 2024년에는 첫 칸에 일기를 쓰고 2025년에는 그 다음 칸을 채워가는 식으로 3년이 누적됩니다. 저는 워라벨의 주간 라이프 페이지에 기록했던 일기를 복사하고 3년 일기장에 붙여넣기 해서 3년의 기록을 모아보려고 해요. 사용하는 템플릿이 많아지면 모두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 일기를 3년의 기록으로 모아서 관리해보세요. 워라벨 다이어리를 다루는 영상은 이렇게 2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으로 워라벨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홍지 다이어리를 태그해주시면 날아가서 응원해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